의정부시가 총 공사비 6억 원에 달하는 공용 화장실을 짓기로 해 혈세 낭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 화장실은 의정부동 역전 근린공원 내에 들어서며 지난해 청주국제공예 비엔날레 출품작을 본따 건립이 추진 중입니다. 혈세 낭비 주장이 나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초콜릿을 보관해온 디저트 제조 판매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 업체를 모두 형사 입건했습니다. 의정부시 고산동 일대에 진행 중인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의정부시는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 수용 안건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 나온 경기도 국회의원 후보 가운데 절반 정도가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공원이나 전철역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중 화장실이 마련돼 있죠. 의정부시가 의정부역 근처 공원에 억대 예산이 들어가는 화장실을 짓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1호선 의정부역 인근에 위치한 역전 근린공원입니다. 의정부시는 올해 말까지 이곳에 109제곱미터 규모의 공중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원과 택시 승강장 근처에 화장실이 없어 불편하다는 시민들과 택시 기사들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시는 총 6억 원을 들여 화장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평당 1,800만 원인 셈입니다. 의정부시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총 41개소. 대부분은 조립식 화장실로 조립식 화장실 한 곳을 설치하는 데 들어간 예산이 최소 4,900만 원에서 최대 7천만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6억 원은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얼마나 호화롭게 화장실을 만드는 걸로 너무나 이런 집도 그렇게 안 꾸미는데 너무나 강한 것 같아요, 사실은. 화장실이 많은 거 많아요. 지하 상가도 있지, 2억 정도 있지, 많잖아. 의정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도 생각해. 특히 해당 화장실에는 디자인적 요소가 가미됐습니다. 외벽 자재안에 설치한 LED 조명이 인조 대리석을 뚫고 바깥으로 빛을 내도록 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조명처럼 밝게 빛나는 형태입니다. 2019년 청주국제공예 비엔날레에 출품된 작품 루미넌트 하우스의 디자인입니다. 화장실이 건립되는 역전 근린공원은 다수의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 의정부시의 랜드마크이고 향후 GTX 역사가 들어서는 등 인구 수요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에 걸맞는 조형물 개념으로 안심 화장실과 더불어 친환경 에코 화장실로 건축물을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시는 억대 비용이 드는 역전 근린공원 화장실을 지역의 상징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데다 화장실 치곤 들인 예산이 적지 않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초콜릿을 보관해온 디저트 제조 판매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3일부터 일주일 동안 마카롱과 케이크 등 디저트 제조 판매 업체를 단속해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교육용이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사례가 6곳, 자가 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곳이 4곳 등이었습니다. 특사경은 적발 업체를 모두 형사 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의정부 고산동 일대 진행 중인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15일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 수용 안건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 사업은 현재 건축물의 철거, 교량 및 저류지에 대한 구조물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2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땅 밑 40m 아래를 시속 180km로 달리는 고속철도인데요. 양주 덕정역에서 수원역을 잇는 C노선이 이르면 내년 말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이 노선이 완공되면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40분 안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교통 불편 해소에 획기적인 대안이지만 공사 기간 중에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 피해는 걱정거리입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주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총 연장 74.8km 이르는 GTX C노선. 노선 건설이 주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한 보고서입니다. 지하 40m를 파내는 과정에 소음이나 진동 피해는 없을까? 주민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인데 실제 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하게 예측됐습니다. 토공사, 그러니까 땅을 파낼 때 발생하는 소음이 생활소음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더 걱정인 건 발파 작업입니다. 발파 지역과 110m 이내 위치한 지역에선 소음이 주거지역 기준치를 초과했고 진동 역시 기준치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의 피해는 아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모든 지하공사라는 것에서 일정 부분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잘 해가지고 진행을 해 나갈 거고요. 실제로 피해가든 피해가지 않든 주민들에게 미치는 피해는 극히 미미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노선이 완공돼 열차가 지나다닐 땐 소음이나 진동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정부나 수원 지역 주민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이들 지역은 별도의 지하노선 건설 없이 기존 1호선을 GTX 선로로 겸용하는 곳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20회 정도 GTX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회룡역 주변에는 또 교량이 있잖아요. 소리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진동도 심해요. 사실은 그 주변에 주택가잖아요, 저희도. 그게 더 심해지는 거죠. 국토부 관계자는 GTX 차량이 시속 200km로 달리지만 1호선 병행 구간에선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며 이 역시 주민들이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4.15 총선에 나온 경기도 국회의원 후보 가운데 절반 정도가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에 경기도 전체 후보자 238명 가운데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은 후보는 50.8%인 12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전받은 선거 비용은 146억 원에 이르는데요. 하지만 선거 비용의 50%를 보전받은 후보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기 위해서는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야 하며 10%에서 15% 미만이면 50%를 보전받게 됩니다. 의정부시는 초등학생 등교 시간대인 오전 8시에서 9시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량 통행을 할 수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는 우선 17일부터 한 달 동안 신곡동 청룡초교에서 시범적으로 등교 시간대 시간제 통행 제한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제 통행 제한은 청룡초 어린이 보호구역 중 학교 정문 앞 약 140m 도로 구간의 양방향 통행을 막고 등교 시간대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교통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만 휴일에는 제외됩니다. 경기도의회가 세월호 참사 추모의 날 조례안을 오는 24일 최종 심의합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강태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은 매년 4월 16일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고 추모 사업과 관련 시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세월호 추모의 날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처리될 예정입니다.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를 넘어서면서 경기도에도 벌써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경기도가 올여름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지는 폭염주의보. 마스크를 쓰고 맞이한 때이른 무더위에 시민들은 올여름을 어떻게 버티나 걱정입니다. 아직 6월 초인데 벌써 이렇게 날씨가 더워서
한여름에는 어떻게 더 더워질지 걱정되고 마스크 끼고 있으면 숨 쉴 때 불편하고 날이 더우니까 땀도 차고. 이렇게 6월 초부터 불볕더위가 찾아오면서 경기도가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해 폭염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총 12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스마트 그늘막과 그늘나무, 파라솔 그늘막 등 생활 밀착형 폭염 저감 시설 2천여 곳을 올해 추가 설치합니다. 폭염 특보가 내려질 경우 취약노인 5만 명에게 전화와 방문을 통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더위 쉼터는 임시휴관에 들어가고 인공 안개 분사 시설과 바닥 분수 등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있는 폭염 저감 시설은 사용 자제를 권합니다. 폭염 저감 시설을 지난해 3,610개소에서 올해는 5,615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폭염 상황관리 TF팀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폭염 재난에 선제적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안내책자 5만 부를 제작해 폭염 대응 행동 요령을 알릴 계획. 대응 단계에 따라 상황관리 특별대책반을 운영해 폭염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경기주TV 구영슬입니다. 경기 패션 창작 스튜디오가 SNS를 통한 랜선 패션쇼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에 나섰습니다. 창작 스튜디오는 코로나19로 각종 패션 행사가 취소되자 랜선 패션쇼를 개최해 SNS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이번 패션쇼에는 창작 스튜디오에 입주한 20명의 디자이너가 참가했으며 시즌 상품이 공개돼 있습니다. 특히 패션쇼의 공간을 장욱진 박물관과 차아뜨 갤러리 등 지역의 주요 관광지와 결합해 관광 홍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안전은 시대의 가치죠. 지역 곳곳에서 미래의 주역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슈메이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의정부시가 초등학생 등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 통행 금지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가 잇따른 데에 따른 대책인데요. 이 밖에도 행안부 주관 재난안전 분야 어린이 교통안전 취약지역 분석 모델에 선정돼 4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설물 설치 지역 선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양주시는 돌봄 사업 확대에 나섰습니다. 양주시가 오는 22일부터 양주시 여성 일생활균형지원센터 내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을 시범 운영합니다. 방과 후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함인데요.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도시를 목표로 진행되는 다함께 돌봄센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저학년 맞벌이와 한부모 또 다자녀 가정이 우선 대상입니다.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만들기도 한창입니다. 동두천시 사동 어린이공원이 생태공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사동마을의 이미지를 담은 강과 고래 등을 형상화한 주제로 설계됐고 다양한 활동을 담을 수 있는 산책 트랙과 휴게시설, 어린이 놀이 공간 등이 이용자 수요에 맞게 조성됐는데요. 낙후된 구시가지에 생기를 불어넣을 곳으로 기대되는 이번 공원, 다채로운 색의 조경수 식재와 탄성 포장지를 이용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 최소화 조치 등으로 특히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메이커들 만나봤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에는 최저기온 19도, 낮 기온은 29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 야외 활동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정도의 더위가 이어집니다. 또 일사량까지 많아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내륙을 중심으로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주 초까지는 내내 맑겠습니다. 충분한 냉방과 수분 섭취로 체력 관리 해주셔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중서부 지방은 맑겠지만 한반도 동서 양쪽에 위치한 대기 충돌로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기상정보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